자,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요. 우리 6번째 발표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6번째 팀도 한 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이재룡님, 박신혜님, 정다은님 세 분이 한 팀이신데요. 네, 대표에서 우리 이재룡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네, 팀 이름이 있으신가요? 가온.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룡님 그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발표 제목이 좀 색다릅니다. 내 아이 낳고 싶고 키우고 싶은 나라. 네, 지금부터 발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급증, 분유값 인상, 그리고 자녀 양육비 증가. 아니, 이래서 어디 애 낳고 싶겠습니까? 내가 꿈꾸는 나라요, 바로 내 아이 낳고 싶고 키우고 싶은 나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번째 발표를 맡은 가온팀 이재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 발표 주제는 앞서 언급했던 각종 사회 문제들이 초래한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차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현재 상황, 현재 출산 지원 정책, 해외 사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지원 정책, 마지막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저희 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화 관리,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보육, 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 내용 또한 미미하여 실질적인 보조 정책이 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해외 사례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의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또한 우리나라보다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 나와 있는 GDP 대비 아동가족 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는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예정 60일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쉬는 동안에도 소득의 80%를 계속 받으면서 또 매달 아동수당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은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보육, 놀이, 교육이 결합된 수준 높은 보육 혜택을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제도, 재반 시설, 모든 혜택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정책은 아동 발달 순서에 따라서 신생아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4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정책을 따로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신생아기입니다. 신생아기는 단순하게 소득과 연령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육아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교육 이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지급 방식이 될 것이고 또한 실수요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기는 모든 면에서 아동들의 발달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입니다. 현재 삼성의 경우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맡아주는 어린이집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그 수요가 너무 엄청나서 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국가기관이나 부모가 다니는 직장 내에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 시설을 마련한다면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부모가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아동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세이프티 존으로 지정하여 특별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현행 전자발찌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아동들이 자주 다니는 세이프티 존에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엄청난 교육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 인프라를 확대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면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최저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에 비하여 출산 장려 제도 및 육아 보조 기반이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도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들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녀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국가에서 제도적, 행정적으로 지원을 통하여 자녀 양육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무조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심적 부담을 줄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희 발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